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리더의 조건은 무엇일까? 질문으로 시작하라. 우리는 왜 리더에게 실망하는가? 능력 있는 사람은 많다. 학력도 화려하고 말도 잘하고 숫자도 잘 읽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 회의실에서는 비전을 말하지만 복도에서는 누구도 그를 믿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조직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직장에서, 정치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리더를 보지만 정작 따를 만한 리더는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곤해한다. 또 저러겠지. 말만 그럴싸하지.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기겠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조직은 겉으로는 돌아가도 속은 텅 빈다. 사람들은 출근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다. 지시는 따르지만 존중은 사라진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리더란 무엇인가? 권력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직책이 있으면 리더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따르면 리더인가? 우리는 리더를 많이 봤지만 정작 리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드물다. 그저 그 자리에 있으면 리더라고 여겼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떤 마음을 품든 일단 직책이 있으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닫는다. 직책은 권한을 주지만 신뢰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신뢰 없는 리더는 사실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지친 이유는 리더를 너무 많이 만나서가 아니라 진짜 리더를 만나지 못해서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진짜 리더란 무엇일까? 그 질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다. 조선.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관리였지만 유배를 당했고 학자였지만 책만 읽지 않았으며 시대를 앞서갔지만 결코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산이라 불렀다. 다산은 리더를 많이 보았다. 왕을 보았고 대신을 보았고 수령을 보았다. 그들 중 어떤 이는 백성을 살렸고 어떤 이는 백성을 죽였다. 같은 권력을 쥐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 그래서 다산은 물었다. 왜 어떤 리더는 사람을 살리고 어떤 리더는 사람을 죽이는가? 그는 책상 위에서 답을 찾지 않았다. 유배지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현장의 고통 속에서 답을 찾았다. 그가 쓴 글들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묵직하다. 마치 돌처럼. 다산이 본 리더는 통치자가 아니었다. 책임자였다. 통치자는 명령한다. 하지만 책임자는 짊어진다. 통치자는 권력을 휘두른다. 하지만 책임자는 권력을 절제한다. 통치자는 결과를 요구한다. 하지만 책임자는 과정을 함께한다. 다산은 말한다. 아니, 정확히는 보여준다. 리더란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같은 권력도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다산이 본 리더의 조건은 단순했다. 욕심을 다스릴 것. 사람의 고통을 들을 것. 공정할 것.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살릴 것. 이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다. 철학서에서 빌려온 말도 아니다. 다산이 현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직접 보고 겪으며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질문이다. 정약용이 말한 진짜 리더의 조건이란. 다산은 유배지에서 한 수령을 보았다. 그 수령은 능력이 있었다. 문서도 잘 처리하고 상급자에게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가 오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다쳤다. 왜 그랬을까? 그 수령은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약간의 편이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그렇게 시작된 작은 욕심은 조금씩 커진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더 많이 취하게 되고 결국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지경에 이른다. 욕심은 눈을 가린다. 자기 배만 채우면 다른 사람의 배고픔이 보이지 않는다. 자기 이익만 챙기면 조직의 손실이 보이지 않는다. 자기 성과만 생각하면 부하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욕심은 결국 자기를 집어삼킨다. 사람들은 안다. 리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조직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지. 말은 속일 수 있어도 행동은 속일 수 없다. 욕심 많은 리더 밑에서 사람들은 냉소적이 된다. 어차피 저 사람 배 채우기 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없다.
최소한만 하면 된다.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조직은 그렇게 썩어간다. 다사는 또 다른 리더를 보았다. 그 리더는 항상 바빴다. 보고서를 읽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아무리 이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불만은 쌓여갔다. 왜 그랬을까? 그 리더는 사람의 고통을 듣지 않았다. 숫자는 봤지만 사람은 보지 않았다. 보고서는 읽었지만 표정은 읽지 않았다. 결과는 따졌지만 과정은 묻지 않았다. 리더가 현장을 모르면 결정은 허공에 뜬다. 책상 위에서는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하지만 현장은 다르다. 현장에는 사람이 있고 사정이 있고 변수가 있다. 그것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결정도 실패한다. 다산이 강조한 것은 듣는 것이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에 고통받는지. 그것을 듣지 못하는 리더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길을 잃는다. 그리고 다사는 한 조직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았다. 그 조직에는 규칙이 있었다. 절차가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떠났다.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먼저 떠났다. 왜 그랬을까? 공정함을 잃었기 때문이다. 공정함은 조직의 뼈대다. 규칙이 어떤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느슨하면 사람들은 규칙을 신뢰하지 않는다.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다. 잘못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포기한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저 사람은 저래도 괜찮은데 나만 혼나네. 이런 생각이 스며들면 조직은 이미 죽은 것이다. 공정하지 않은 리더 밑에서는 능력보다 줄이 중요해진다. 실력보다 눈치가 중요해진다. 정직보다 아첨이 중요해진다. 그런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 다사는 또 본다. 어떤 리더가 실수를 한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어떤 리더는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다. 하지만 어떤 리더는 변명하고 남 탓하고 책임을 회피한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밑에서 잘못했어. 상황이 그랬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책임을 회피하는 리더는 신뢰를 잃는다. 사람들은 완벽한 리더를 원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 리더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리더다. 잘못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리더다. 책임을 지지 않는 리더 밑에서 누가 책임을 지려 하겠는가? 리더가 회피하면 조직 전체가 회피한다. 리더가 변명하면 조직 전체가 변명한다. 그렇게 조직은 무책임의 늪에 빠진다. 그리고 다사는 마지막으로 본다. 권력을 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하는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쓰는가? 자기 성과를 만들기 위해 쓰는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쓰는가? 다산이 본 최고의 리더는 권력을 사람을 살리는 데 썼다. 살린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다.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억울함에 짓눌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가능성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리더의 권력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것은 공허하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거느려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권력은 의미가 없다. 다사는 조용히 말한다. 리더의 조건은 복잡하지 않다고. 욕심을 다스리고 사람의 고통을 들으며 공정하고 책임을 지고 사람을 살리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산도 안다. 그래서 그는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질문을 던질 뿐이다. 당신은 어떤 리더인가?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당신은 어떤 리더를 따르고 싶은가? 능력 있는 리더? 말 잘하는 리더? 성과 내는 리더?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리더? 우리는 리더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 리더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래야 리더를 평가할 수 있다. 그래야 스스로 리더가 되었을 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리더가 아닌가? 직책이 없어도 누군가는 당신을 따른다. 후배가 당신을 본다. 아이가 당신을 본다. 부하가 당신을 본다. 가족이 당신을 본다.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욕심을 절제하고 있는가? 사람의 고통을 듣고 있는가? 공정한가? 책임을 지는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다사는 이것을 조선시대 수령들에게만 물은 게 아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리더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진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 욕심도 있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 애쓰는 것이다.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리더는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고통 속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리더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람을 향할 때 비로소 진짜 리더가 된다는 것.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리더다. 그렇다면 물어보라. 나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권력은 사람을 움직이지만 책임은 사람을 살린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